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기 이장입니다.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2, 흔히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더블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 2를 모든 지금까지의 이론서나 업무 방법서에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은 항상 15점짜리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또 모든 과수 품종의 업무에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의 가장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를 해 놓으시고 다음 품목들을 보시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는 적과전과 적과 후에 따라서 종합위험이냐 특정위험이냐로 구분되는 만큼 그에 따라서 보장 방식, 보험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준 착화수, 즉 기준 수확량의 개념이 정립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서 본 강의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은 이게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특정위험이라는 것은 특정위험,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 적과 후에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장 방식을 한번 지금까지 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방식에 적과 전과 적과 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과는 무엇인가? 영어 강의를 할 때 내용이 나왔었지만 적과는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알맞은 양을 남겨놓고 나무에서 과일을 따버리는 겁니다. 과실을 따버리는 거. 그게 딸적 과실과 과실을 따기 전, 따기 딴 후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위험이냐 특정위험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장 방식이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거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태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 이 특정위험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적과 후에는 태우지, 화지,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 방식에 따라서 보험금에는 적과 전에는 착과 감소 보험금 그리고 적과 후에는 과실 손해 보험금 이 보험금도 구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적과 종료 시점까지 그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게 착과 감소 보험금. 이 평년 착과량과 적과 후 착과량은 다음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를 한 이후부터 보장 종료까지 특정 위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재해에서 감소된 양을 조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과 종료 시점도 결국 보험 기간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농장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보험증권은 보험에 들었다는 증서로서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이게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해당하는 해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 있고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속하는 해와 이듬해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보통 보험을 봄 초에 가입해서 연초에 가입해서 11월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속하는
해. 그렇지만 양파 같은 경우는 가을 뿌림 재배 양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을 뿌림 재배 양파는 가을에 보험에 가입해서 이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는 이듬해 수확하는 해당 품목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품목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이게 이듬해냐 가입 속하는 해냐 납입일이 속하는 해냐 그 구분은 따로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강의 3강에서 제 유튜브 강의 3강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보상하는 손해라는 것은 적과 전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적과 후에 특정 위험 7가지,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 개수, 재원보, 하계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 이외에 품목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씩 기억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수사종에는 식물방역법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2021년 업무방법서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인간으로 비교하면은 에이즈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수의 에이즈라고 해서 이 발생한 과수원은 모든 나무를 제거를 하고 다 뿌리째 뽑아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원으로 인해서 이러한 손해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적과 종료 전에는 해당이 되지만 적과 종료 이후에 추가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최대 순간 풍속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미만의 바람으로 인한 손해. 이것은 뭐냐면 태풍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을 그 적과 종료 전에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강풍,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가능하지만 적과 종료는 태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에 해당하지 않아요. 태풍이 14m/s 이상의 바람으로 여기서는 적과 종료 규정이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정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왜 적과 종료 전에는 과실을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과 종료 이후에는 일정 기한이 지나서 10월, 11월에까지 해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저장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성 약화, 과실의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왜? 과실 내부까지는 확인이 일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병으로 인해 낙엽으로 인해서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실이 나타난 손해, 그리고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질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에는 개수제험, 하계보 이래서 이거 2개 빠지고 이게 포함된다는 것. 최저, 병농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손해 보장은 과수사종인 지금 적과전 종합위험2의 과수사종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하고 참달의 감귤까지 포함해서 암기를 해주십시오. 묶어서 보피, 토병. 다른 것들은 다른 과수들은 이 보피, 토병에 개재, 하계보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때 나올 때 9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만 해당되는 게 과수사종, 참달의 감귤. 보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댐 제방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피는 피해는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한 나무. 그리고 토는 토양관리, 재배기술의 잘못된 적용에 인하여 발생한 나무 손해. 병은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발생한 나무 손해. 그래서 이 보피, 토병 이렇게만 암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뒤에 있는 것도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이 식물방역법 과수화상병 부분이 가로치고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적과 종류 추가되는 것 중에 최대 순간풍속 여기에 14m/s 미만의 바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 보장에서 보피, 토병 이것은 4가지 쓰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품목이 어떤 거냐? 그 품목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수사종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감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은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암기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에 이 한쪽만 딱 가리고 나오기가 참 좋습니다. 문제 출제자의 가장 명확하고 어떤 논란이 없고 내기 쉽고 또 암기를 정확히 하면 혼동이 쉽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수사종은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주 보고 처음부터 보기 때문에 암기를 하면 나오면 반드시 5점 정도는 쉽게 건질 수 있는 줍줍, 요즘 말로 줍줍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로 또 나눠야 됩니다. 왜? 적과 종료 이전은 종합위험이니까 종합위험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품목은 사과, 배 이렇게 나누시고 감을 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감하고 떫은감은 품목이 다릅니다. 품목이 정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감이라고 그냥 썼는데 단감, 떫은감.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의 보험 계약은 보장 개시는 보험한 날의 24시부터 적과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적과 종료까지니까. 그럼 적과 종료 시점이 사과배는 판매 개시연도부터 판매 개시연도 6월 30일까지. 감은 좀 늦습니다. 감은 판매 개시연도 7월 31일까지가 적과 종료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적과 종료 시점이 6월 30일까지인데 어떤 A라는 과수원이 적과 종료를 여기는 6월 15일 했고 B라는 과수원은 6월 20일 했다. 그러면 적과 종료 시점은 A라는 과수원은 6월 15일이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적과 종료 이후에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과수원은 6월 20일 이후에 적과 종료 이후에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그 특정위험 5종은 우리가 말하는 특정위험 5종이라는 것은 태우지 화지.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그래서 특정위험 5종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과수사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다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수확기 종료 시점은 판매 개시연도입니다. 판매 개시연도 11월 30일까지. 그러나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것.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 이건 두 개가 달라요. 자, 일소피해 먼저 보시면 일소피해는 적과 종료 이후에 일소라는 것은 강한 태양. 그래서 폭염이 예상되니까 굳이 더운다면 적과 종료 이후에는 9월 30일. 10월부터는 많이 서늘해지니까. 그러면 가을 동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을 동상에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사계절이 또 있다. 사계절을 월로 나누면 3, 4, 5월이 봄, 6, 7, 8 여름, 9, 10, 11, 11월까지 가을, 그리고 12, 1, 2를 겨울로 구분했을 때 가을 동상에는 가을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가을이 시작돼서 가을에 끝나야 되니까. 사과, 배. 그러면 얘는 11월 10일이야. 그럼 어떻게 11월 10일까지 볼 거냐? 배를 보시면 배 두 개 떼면 10일. 그래서 11월 10일. 감은 반값 해서 11월 15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은 과수사종만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에 계약을 해서 2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하면 계약 체계를 24실, 2월 2일에 했다 그럼 2월 2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듬해 1월 31일까지. 다른 과수들은 계약 체계일이 판매 개시연도 12월 1일부터이지만 과수사종 언제다?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이다. 이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1년 끝나는 날. 물론 다른 특정한 가문 같은 게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수사종은
계약 보장 개시가 판매 기준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지만 다른 과수 품종은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 보험 가입 금액은 과실손해보장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을 하는데 이 부분은 평년 착과량을 할 때 더 세세하게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가격을 해서 곱했는데 예를 들어서 101만 6천 원이다. 그럼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기 때문에 101만 원. 이렇게 만원 단위 미만 절사.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될 게 만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이걸 만원 단위 미만 절사를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끝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원 단위 미만 절사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고 이것은 어떻게 한다? 평년 착과량을 계산해서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한다. 이렇게 이 부분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가입 가격은 가입 수확량이 있으면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인데 가입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 보험 가입 시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가입 가격은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이것은 배를 했을 때 신고하고 환급하고 했을 때 품종이 다를 경우에는 A 품종, B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품종과 무관하게 그 과수원내는 다 동일하다. 평년 착과량은 나중에 따로 평년 착과량 계산 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7번째 정도, 7, 8번째 중에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하면 과수원의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예상되는 착과량. 그럼 이 착과량은 어떻게 하냐? 이 착과량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과수원 내에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의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무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인데 이것은 가입한 결과주수의 일주당 가입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주당 가입 가격은 과거에 업무 방법서에는 가격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 3만원, 포도 4만원, 뭐 사과배, 단감, 더블감 10만원, 이렇게 뭐 복숭아 10만원, 감귤 10만원 이렇게 일주당 가입 가격이 주어졌는데 지금의 업무 방법서는 일주당 가입 가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출할 때 가입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 나무손해보장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일주당 가입 금액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의 업무 방법서와 동떨어진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주당 가입 가격은 주어집니다. 다음 이제 보험료. 보험료는 어차피 보험에 가입하니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계약자인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입니다. 그럼 보험료 산출 방법은 과실손해보장 보험료하고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손해보장 보험료는 보통 약관의 가입 금액, 이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 여기 보시니까 만원 단위 미만 절사라는 조건이 단서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계산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계산 문제에서 꼭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뭐 보통 약관 보험 가입, 어떤 것은 보통 약관 보험 가입 금액 그거 없이 그냥 보험 가입 금액, 그 지역별 보통 약관 영업요율도 어떤 것은 보험료율, 그래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데 아마 신이론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통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여기에는 지금 과수 4종에 특별하게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여기 부보장이라는 것은 적과적료기의 가을동상의 부보장 특약. 그러니까 그건 안 한다고 하니까 보험료가 그만큼 싸지겠죠. 특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에 주 계약이 있고, 거기에 뭐, 특약, 2번 특약 뭐, 10,000원짜리를 선택하겠다, 20,000원짜리를 선택하겠다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안 해? 특약 가입 안 해? 그러면 주계약 보험료만 내니까 보험료가 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특별약관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빼기 전년도 무상할인. 전년도 무상할인은 지금 여기만 살아있어요. 여기만. 이 저가 전 종합이연 방식 2에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플러스로 돼 있으면 할증이니까 더하는 거고, 할인이라고 돼 있어요. 할인이나 또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건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무상 할인율은 정확하게 업무 방법서에 안 나와 있지만 기존의 업무 방법서, 과거 업무 방법서 5%를 했기 때문에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품목들은 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빼기 1 빼기 방제시설 할인율. 방제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5강에 기초용어 다지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게 뭐 방풍망이 뭐냐, 방충망이 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덕이 뭐냐 이런 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제시설 할인율은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합산해서 30%까지만 그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보험료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게 없다? 이 부보장, 이 과실에 대한 거, 이 부분이 빠지고 방제시설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이 하나를 암기하면 두 번째도 암기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음 보험료의 구성인데,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될 적립해놓은 보험금이고, 부가보험료는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보시면 순보험료는 보험금의 재원. 보험금의 재원이라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뭐 보험금이 뭐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그러한 보험료가 순보험료. 순보험료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순보험료에서 40%에서 60%는 정부 지원, 10%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합니다. 이건 뭐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정부 지원 보험료는 자기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형은 국고 지원율이 40%, 30%는 60%. 그래서 두 개를 나눕니다. 10%는 40%, 10에서 15는 40%, 20%는 50%, 30%형은 60%.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뀌는 게 뭐 40%가 추가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론서가 새로 나오면 그때 살펴보도록 해요. 근데 계산해서 마지막 계약자 부담 보험료 할 때는 이러한 보험료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비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에 강의에서 벼 부분하고 해서 비교해서 해놨기 때문에 앞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가보험료는 어차피 보험료 받은 회사에서 경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 방법은 이걸 뭐 현금으로 할 것인가, 카드로 할 것인가, 뭐 즉시 이체로 할 것인가 이러한 걸 물었는데, 또 이 보험료는 방법은 일시불, 납입 주기는 일시불 한 번에 냅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납입 수단은 현금, 카드 납입, 즉시 이체. 근데 즉시 이체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동 이체할 때 또 우리 카드 만들면 자동 이체하면 또 뭐 여러 가지 사인 받잖아요. 이것도 즉시 이체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필 서명한 즉시 이체 출금 동의서를 반드시 증부한다. 이런 같은 경우는 가로 넣기. 예를 들어서 보험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납입 수단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있는데 즉시 이체에 가로 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보험료 수납 기준인데, 이 보험료 수납 기준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 번째에 관한 사항은 가로넣기에 상당히 30일, 그냥 언제부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건 반드시 중요합니다. 30일이 나올 수 있고, 근데 30일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기 때문에 청약일이 가로넣기 나올 수 있고, 30일이 가로넣기 나올 수 있고, 30일 이내가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번이 다 4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완전하게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네 번째. 그래서 보험료 수납 기준은 이상이 없으면 보험료 수납하고 신계약 처리를 합니다. 1번은 그냥 정상적입니다. 2번, 심사 중일 때는 보험료 사전 수납 불가하다. 왜? 인수 심사 중인데 인수 거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말로 개별약정. 개별약정의 다른 말은 특별약관.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똑같다는 것.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별약관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일지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이라든가 일회보험료라든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해야 하나, 통지를 않으면 승낙했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승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부분 보험료를 받았다 하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음은 기준 수확량입니다. 이 기준 수확량이 왜 중요한가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입니다.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 이제 가입 가중은 뭐냐 그러면 이제 기준 착가수 먼저 보겠습니다. 기준 착가수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과수원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 왜냐 그러면 몇 개가 사과가 배가 몇 개가 달려 있는 줄을 알아야 바람이 불어서 몇 개가 떨어졌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게 과수원별로 정한 그런 기준 과실수가 기준 착가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착가수에 가입 가중을 곱한 게 기준 수확량입니다. 그럼 기준 가입 가중은 보험 가입 시 결정한 과실 한 개당 평균 무게,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 가입 가격이면 가입 가중은 한 개당 평균 무게. 그리고 이 기준 착가수를 산출할 때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적과 종료 전 착가 감소 과실수가 없는 거. 적과 종료 전에 사고가 없어요. 그러면 기준 착가수가 저가 후 착가수하고 똑같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로 봅니다. 그러나 적과 종료 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착가 안에 감소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에 사고가 있었던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한 겁니다. 그럼 착가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 평년 착가수에 저가 후 착가수를 여기는 기대되는 예상 착가수가 있는데 지역에 거기에서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를 빼는 게 착가 감소 과실수입니다. 말로만 설명해 놨는데 다음에서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수확량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 왜 필요한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보험금을 계산하면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이 있습니다. 착가 감수량에서. 또 과실손해보험금에도 미보상하고 자기부담 감수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 여기서 말하는 기준 착가수를 구해서 가입가 중에서 기준 수확량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자기부담률이 내가 10%다, 20%다, 30%다, 40%다 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수확량, 이제 기준 착가수하고 여기다 가입 가중을 곱하면 수확량이 되는데 적과 종료 위에 누적 감수 과실수가 있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거기에서 최고. 그러면 누적 감수 과실수는 가장 커봐야 얼마까지다? 누구까지다? 기준 착가수까지다. 그래서 그러한 한도를 정하는 것. 다음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 계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이 100%인데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기준 수확량의 8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부보 비율에 했을 때 적용이 되면 그 계산한 보험금에다가 기준 수확량의 80%분의 가입 수확량을 곱해서 보험금을 더 적게 주는 겁니다. 왜? 보험금이 가입 수확량이 커서 이걸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더 많이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10개만 가입 수확량을 했는데 실제로 저가고 착과수를 조사해보고 하니까 이게 11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80% 미만이니까 보험금을 더 적게 줘야 될 거잖아요. 왜? 기준 수확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더 그림을 통해서 도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림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산출하냐?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이후에 결정이 되는데 이건 평착, 평년 착과수, 적착, 저가 후 착과수 이렇게 평착, 적착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씁니다. 그 적과 전 사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준 착과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사고가 없었지만 평년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가 적은 경우, 사고가 없었는데 평년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서 평년 착과수가, 사고가 발생하면 평년 착과수가 분명히 많겠죠. 왜? 착과 감소가 있었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상태.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평년 착과수하고 저가 후 착과수가 있는데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후 착과수가 더 많아요. 이건 착과 감소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후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봅니다. 그러나 이게 더 적은 것이 부모 비율을 충족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적게 들었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뭐 같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가 후 착과수는 이 부분이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사고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사고가 없었어? 그러면 기준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평년 착과수가 더 적고 저가 후 착과수가 적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해보니까 사고가 없었는데 평년 착과수가 더 크다는 것은 이 부분을 보험금을 이만큼 넣었기 때문에 이 감액만큼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액 금액을 감액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중요한 것은 사고가 없을 때는 저가 후 착과수를 뭘로 본다? 기준 착과수, 저가 후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동일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년 착과수가 100개였는데 사고가 있어서 나중에 30개는 착과 감소가 되고 저가 후 착과수가 70개밖에 없다. 그러면 기준 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 70개에다가 착과 감소 가지수 30개를 더해서 한다. 그래서 결국 보면 평년 착과수가 결국 같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착과 감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평년 착과수하고 저가 후 착과수가 있는데 저가 후 착과수가 더 큰 경우, 사고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국 기준 착과수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사고가 없었는데 평년 착과수가 더 크고 저가수가 더 적을 경우에는 이 보험 가액 금액을 감액해준다. 따라서 기준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가 된다. 다음 세 번째는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그리고 저가 후 착과수 전에 대부분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 문제도 항상 착과 감소, 평년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보다 큽니다. 왜?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착과 감소만큼을 어떻게 해준다?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기준 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수에다가 이 착과 감소만큼의 과실수를 더해서 기준 착과수로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가전 종합위험2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적과 종료 전과 적과 종료 후에 보장 방식, 쉽게 말하면 종합위험이냐 특정위험이냐 구분이 되고, 또 보험 기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보험 기간은 어떤 적과 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적과 종료 이후에 뭐 일소피해라든가 가을 동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놓기를 나오기 때문에 또 나왔었고, 또 문제 내기도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몇 월 며칠까지가 한도다, 그 기준까지, 한계 기준일까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 착과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기준 착과수는 보험 개선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저의 동영상을 보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시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10분, 15분 자기가 직접 리뷰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손평이 이장인 저를 만나시려면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에서 손해평가사 마을을 검색하셔도 되고, 그리고 손평이 이장을 검색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